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생입니다. 이제 학생 고2 1학년 2학기 거 써놓은 거 한번 하겠습니다. 명제는 발별명의 주제를 밝힌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게 주제는 중심 생각이거든, 사실은. 펼칠제요. 밝게 펼친다, 주제를. 그러니까 이거를 주제라는 것은 문장이나 식이 있는데 이 주제가 밝히는 거야. 판단을 하는 거지. 참이냐, 거짓이냐를.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명이에요, 명.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문장은 주제지. 그치? 그래서 명제라는 거야. 자, 조건에서 반대되는 예가 있어. 그러면,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딸. 가족 명확한데, 그치? 엄마, 아빠, 딸. 근데, 우리 가족은 여자, 아이다. 이렇게 쓰면, 이 아빠 때문에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참거짓인지 밝혔지. 그러니까 명제야. 그럴 때, 여자가 아닌 거 하나만 대봐라 라는 게 반대의 사례니까 그게 아빠야.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엄마 딸 우리 가족은 사람이다. 아 그러면 이거 자체를 범주로 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사람 맞거든. 그러니까 참이야. 참거짓만 걸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치?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맞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참이 명제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참거짓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동화샘은 키가 크다. 그러면 내가 평균이래, 우리가 171이 우리 때. 근데 요즘 애들은 176 정도 되잖아. 남자애들. 그럼 키가 크다 하면 안 맞거든.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는. 특히 잘생긴 놈 나와. 그러면 이건 밝힐 수가 없다는 건 참거짓인지 모른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똑같은 상으로 집합이라는 게 있으면 집합. 모일집 합하라며 조건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집합은 어떤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돼.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었어. X는 뭐뭐 X는 뭐뭐한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그지? 맞아?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이 X에 들어가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진다면 이 X가 이 원소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먼저 집합을 배운 다음에 명제를 배워야 되겠지. 이해됐지? 에? 자, 기준만 있다. 이유, 조건만 있다. 기준만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집합이야. 근데 이 조건, 기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참거짓인지 밝히는 건 명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조건과 명제. 그지? 근데 이게 거짓인 거니까 빼버리고 이제 명제만 남았어. 참인 것만 남았어. 이 참인 걸 포함관계로 써라. 그럼 이게 진리집합이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제일 처음에 조건 기준이 뭐냐라는 걸 하는 거고, 조건 기준으로 써놓으면, 이렇게 범위를 만들잖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근데, 참이 아닌 것도 있어. 그치? 근데 참인 것만 모아놓고 그 범위, 서로의 인과관계를 봐쳐라. 이게 진리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집합 배우고, 그 다음에 명제 배우고, 명제 배운 다음에 진리집합을 배우는 거라고. 수학 순서가. 이해됐어요? 자, 명제에 P가 있으면 P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구조는 P. 바라고, 이것도 바라 그러고, 이것도 바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X는 이것도 바라 그러고. 그니까, 요거는 이름을 정하라고 하는데 다 바로 만들었어, 나는.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이거랑 다 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질문이야. 읽을 때. 수행평가할 때 같으면 하나 물어보겠어. 자, 구하라고 산문, 봐봐. 보통은 9는 3보다 크거나,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읽어. 9는 크다. 결과야. 같다. 그러면 같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 9는 뭐보다? 3보다. 이렇게 읽어. 9는 크거나 같다. 3보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는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한다고. 왜 그러냐면 어떤 걸 이렇게 표시할 때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읽거든. 그러면 X는 크다 이렇게 듣고 3보다 이렇게 쓰면 더 편하거든. 그래서 나는 순서대로 읽어. 그리고 이게 9가 크다 작나가 더 신경 쓰여. 3보다. 그래서 X는 크다 그러면 오른쪽, X는 작다 그러면 왼쪽 이렇게 가거든. 그런 다음에 3보다 하고 써준다고. 읽는 법이 그렇다고. 주의해서 실수할 때 아이들이 숫자를 이걸 실수를 안 하게 하려면 9는 크거나 같지 않다.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3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 그럼 여기서 P는 이거 비교하는 건 됐잖아. 그치? 크거나 같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려졌을 때 요거를 부정했어. 9는 3보다 같다. 그러면 9, 요 부호는 반대로 돼야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크거나 같지 않다 이렇게 놨어? 이렇게 크거나 같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크거나 다음에 같지 않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작다가 되는 거라고. 이게 크거나 같다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B가 그래야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잘못 읽으면 크거나 같지 않다 크거나 같지 않다 이렇게 읽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작다라고 바꿔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이해됐어요? 자, 다시 이걸 읽을 때 9는 크거나 같지 않다 이렇게 띄어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 이 크거나 같다가 아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걸 읽어야 되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크거나 같지가 크거나 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왜? 그래프상으로 이게 9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면 그지? 응? 이게 더 크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같다는 아니고 큰 거지 그지? 둘 다 가능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이렇게 해갖고 빵꾸 뿡 내서 이렇게 돼서 9는 작다는 거지. 9는 거꾸로 9는 거꾸로 9는 그러니까 3은 이거 뭐지? 3보다도 바꿔야 되는데 9는 이 3보다 크다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문장을 이렇게 넣으면 9는 3보다 커요. 맞아. 9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같은 건 아니고 크다요. 확실히 숫자기 때문에. 근데 거나는 5어잖아. 그러니까 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맞는 문장이라고. 거나니까. 그럼 9는 3보다 크거나 같지가 않다 이렇게 써야 되나. 근데 이렇게 읽는 거랑 방금 크거나 같지 않다고 읽는 거랑 뭔 차이냐면 자, 크거나 같지 않다는 이 문장 자체를 그냥 단순 부정해 준 거지. 이거 크거나 같지 않다를 아니다라고 한 거지. 근데 크거나 같지 않다. 그럼 같지 않다는 걸 이 같지 않다를 작다. 그럼 크거나는 안 변하잖아. 크거나는 작거나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 나눴을 때 이거는 크다. 5와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9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다. 5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A는 3과 비교했을 때 3이랑 비교했을 때 크다. A가 크다. 맞지? 5는 같다. 같은 건 아니지. 근데 5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9는 3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3하고 9가 했을 때 당연히 9가 크고 3이 작지. 그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걸 반대로 하라 그러면 이게 P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참이지. 참이 아닌 것 하면 거짓이 돼야 되지. 그치? 그럼 거꾸로.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냐 반대가 같다도 틀리지. 그리고 이게 크다도 틀리지. 맞지?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 틀리는 거잖아. 이렇게 요거를 반대로 하면 작다 되는 거고. 이제 이 5어는 사실은 반대로 하면 AND가 돼야 되는 거거든. 5어의 반대는 AND. 작거나 작고 그리고 같다지. 같지 않다지. 그럼 같지 않다. 이 같다의 반대는 같지 않다잖아. 그러면 같지 않다 해서 같지 않은데 그리고 작다니까 포함하면 같지 않다는 크지.
작다가 범주에서 같지 않다보다 작다가 훨씬 작지. 그럼 and는 교집합이 되지. 자, A하고 B가 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어. A가 큰 경우, B가 큰 경우, A랑 B랑 같은 경우, A가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지. 맞나요? 그런데 같지 않은 경우는 이거랑 이거랑 두 가지지. 근데 여기는 작다고 그랬으니까 아까는 9하고 3하고 했을 때 이거의 반대니까 이걸로 돼야지. 그지? 근데 이거 같다가 아니니까 같지 않다는 이 두 가지지. 그럼 이게 범위가 높지, 같지 않다는. 넓은 거에서 작다는 요 반이지. 근데 and니까 교집합이니까 이것만 되면 되지. 그래서 작다가 된다고. 그래서 9보다 3이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건 거짓이 된다고. 이건 참이었고, 이건 거짓이 된다고. 이걸 자세히 다 풀으면 이렇게 된다고. 자, 다시. 됐어?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푸는 거야. 이거 이렇게까지 여기다 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줬어? 아니요. 문장을 하나하나 다 끌어서 풀어준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럼 이거까지 됐지? 응? 자, 그러면 이 바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반대 방향으로 바꿨지.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붙은 건 이상이라고 그러지, 이상. 이거는 이하라고 그러지. 이건 초과라고 그러지. 이건 미만형이라고 그러지, 그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새카맣게 칠한 거에 오른쪽이 있으면 요 점은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의 반대 방향은 이렇게 가야지. 그지? 또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된 게 있으면 이거의 반대 방향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꽉 차지. 이거의 반대, 이게 아니면 이거잖아, 그지? 이게 아니면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는이 붙으면 안 붙으면 붙고, 붙으면 안 붙고, 안 붙으면 붙고, 붙으면 안 붙고, 그지? 방향은 반대고. 됐나요? 그럼 끝났나요? 만약 부정이 거짓일 경우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나? 이게 이런 거라는 거지. A가 참일 때 반대는 거짓말이 돼. 그지? 근데 이 거짓말이 너무나 거짓말인데 이걸 반대로 한다고 참말이 되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자, 어떤 거 이렇게 대립돼서 이렇게 반절로 딱 나왔을 때 참말의 반대가 거짓말을 하면 다 수용돼.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되거든. 에? 근데 어떤 이 전체 집합 했을 때 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에 반대를 했더니 또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이게 전체를 수용을 안 하면 범위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문제별로 판단을 해야지. 근데 진리집합은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전체가 참인 거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과 모두는 나중에 따지고. 자, 먼저. 자, 그러면 조건, 그 집합이라는 것은 조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명확한 조건 이유, 이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 이유만 있으면 되고, 그지? 그래서 이 집합은 이렇게 범위를 형성해야 돼요, 범위. 그러면 이 범위에서 원소들이 뭐 x1, x2, x3 이렇게 있겠지. 함수라 그러면, 그지? 근데 이 x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지? 에 따라서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지. 이 문장, 이 집합을 말하는 조건 제시문. 조건 제시문을 분명히 판단하면 명제가 되겠지. 그래서 거짓 빼버리고 이 참만 되는 건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진리집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변수를 포함한 x1, x2 이런 게 나오잖아. 그지? 가끔 문장이나 식이 나오잖아. 명제니까 이것도. 근데 변수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지. 그럼 이게 명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 명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참 거짓을 확실하게 판단해서, P가 아니다. P다. 뭐다. 하면, 요것들을, 그러니까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하니까, 거짓을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조건의 부정처럼 이렇게 P면 P하고 P가 아니다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집합의 범위처럼, 그지? 이렇게 변다이아그램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집합관계랑 이제 포괄적으로 다뤄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x는 1이다. 이거 반대면, 이게 아닌 거는 x는 1이 아니어야 되지. x는 1이라는 조건이 아니다. 하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다는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런 것처럼 어떤 조건을 아니다. 그러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준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x는 1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쓰자.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 약속으로. 그래서 a는 뭐 예를 들어서 x-3분의 뭐 2x 플러스 4 뭐 이렇게 있으면 단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조건 문장을 넣어준다는 거야. 그냥 조건이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 집합이 이게 P잖아. P. 그러면 이 나머지가 P의 여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지. 전체 집합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집합이 돼서 P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 되면, 그지? 나머지 채워갖고 이렇게 채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체 집합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왜 그러냐면, 이 집합을 이렇게 했는데, P는 이만큼인데, P가 이만큼만 되면, 이거의 반대가 여기일지, 아니면 이 반대일지를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집합이라고 하려면 전체 집합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x는 1보다 크고의 반대는 이거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여집합이라는 뜻이고 A의 여집합 10합에도 나온 것처럼 이거를 조건에서 쓸 때는 화살표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요걸로 바꿔서 쓴다는 거지. 그치?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그리고 오니까 교차되는 현상이니까 A도 되고 그리고 B도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A 교집합 B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PQ의 교집합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는. 그치? 자, 그러면 X는 1 그리고 Q는 X는 1보다 크고 X는 1보다 크고 그럼 이렇게 했어. 그리고 X는 3보다 작다. 그럼 작다. 이렇게 가면 교차되는 교집합은 여기지. 교차되는 교집합이. 그치? 자, 이건 또 뭘 뜻하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집합을 써주면 x는 1보다 크고, 그러면 x를 중심으로 쓰면 3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1 이렇게 쓸 수 있지. x를 중심으로 결합해서, 그지? 그렇다면, 1하고 3 사이의 것을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는 요거는 y가 됐거든. 부등식에서 이거 y 함수 y가 뭐라고? y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밑에 있지. 그러면 음수라고. 그지? 0보다 뭐라고? 작을 때 이런 결과. 이것도 0이지. y값. 이것도 y값. 그지? 그럴 때 x의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1하고 3, 3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거는 치역이고, 치역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정의역의 구간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돈을 손해볼 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1일부터 3일 동안에는 손해를 봤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는데 자, 이렇게 두 개 돼 있어. 어떤 거를. 근데 이거는 써놨네. 교집합. 그지? 자, 또는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가잖아. 그지? 1, 3, 2. 그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이익 봤을 때는 언제냐? 그지? 그랬을 때는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지?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요 y값이 이게 이렇게 y값이 0보다 클 때 언제냐? x범위는 그러면 여기 알파. 그치? 알파보다 클 때랑 여기 알파고 알파보다 작을 때랑 베타보다 클 때예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는으로 합집합이라는 뜻이고, 이건 그리고로 하고 교집합이라는 뜻이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피, 피가 아니다지. 그냥 써주면 되지. 똑같이. 이것도 바퓨, 여기는 바피. 그지? 그럼 그리고. 그리고 너 또는. 피가 아니다. 큐. 그지?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연결시킨 거지. 범주 차이로. 그럼 다 된 거예요? 글쎄? 그러면 그 위에. 자, 그럼 결국은, 이거 피하고 이거 또는 또 합쳐. 그러면 또는 합치. PQ.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게 소문자로 쓴 거고, 명제로 쓸 때는, 진리집합을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면 돼. 그러면 이거는 명제할 때는 바로 쓰고, 집합할 때는 이걸로 씁니다. 그지?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대화 나오죠? 자, P, 그리고 이걸 반대를 한다면, 바피, 그리고도 또는으로 되는 거지, 반대로. 그래서 교집합의 반대는 이거니까. 이거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가면 기억할 수 있지. 왜 그러냐면, 드모르간 법칙 할 때 이렇게 이거 붙이고, 이거 합집합 됐잖아.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도 바피, 이건 또는 바큐. 이렇게 되면 되지. 됐죠?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10 이하의 자연수 많이 써야 돼요. x 원소가 1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10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p는 x는 짝수이하고 그러면 p하고 q. 그럼 집합하고 똑같이 풀면 됩니다. p하고 q. x는 6의 약수다. 그죠? 6의 약수다. 그러면 1, 여기도 2, 짝수여야 되니까. 이거 짝수. 짝수. 이거는 약수여야 되니까. 1, 2, 그 다음에 3, 4, 5, 6, 그죠? 그 다음에 밖에 짝수도 아니고 약수도 아니니까 7, 8, 9, 10. 아니다, 이거 8. 여기는 9, 여기는 10.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7, 8, 9, 10. 4 아니잖아요. 아? 4 가운데로 가면 이게 6의 약수는 1, 아이고, 맞다. 6의 약수는 1, 2, 3, 6. 아이고, 5도 여기 아니네. 다시 그릴게. 아이고, 쓴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풀 때도 1, 6, 2, 3 이렇게 쓰고, 그지? 짝수는 2, 4, 6, 8, 10. 자, 겹치는 거는 2하고 6, 2하고 6. 됐죠? 2하고 6. 이거는 P고, 이거는 Q고. 여기는 1, 3. 여기는 4, 8, 10. 뭐 빠진 수가 뭐죠? 1, 2, 3, 3, 3, 4, 4, 5, 6, 7, 8, 9. 그죠?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그러면 Q가 아니고 이거 바퀴인데 이렇게 집합으로 풀으라는 거죠. P가 아니고 Q인 거예요, 교집합. P가 아닌 거. P가 아닌 거는 이거네, 그지? 나머지 Q하고 교집합. 그럼 1, 3이네. 순식간에 푸네. 그냥 집합으로 풀어주면 돼. 이거 왜 굳이 이렇게 바꿔요? 뭐가 이렇게야? 요거하고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왜 이렇게 굳이 바꿔서 이렇게 붙이냐고. 아,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고치냐고? 네. 아, 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알고 있으라고 썼네. 요거에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뒤에 있는 거의 여집합이에요. 이게 교환 법칙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B 교집합 A가 아닌 거잖아. 그리고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QP 말고 PQ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 교집합으로 놓고는 바꿀 수 있어요. 교환 법칙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Q에서 P가 빼는 게 되잖아. 그치?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라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까지 됐죠?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한국인이다. 근데 이제 한국인이다는 명확하니까 한국인이 아니다 쓸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한국인인데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떤 한 사람만 한국인이 아니면 된다는 거지. 발레처럼. 어떤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면 이거에 반대가 확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든 사람이 한국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자, 다시. 모든 사람이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사람이. 그럼 반대 얘만 되면 발레로 어떤 거 한국인 아니잖아. 그거 하나만 탁 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게 발레랑 똑같아. 됐어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을 할 때 모든 사람이 한국인이다. 그러면 한 명도 한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틀렸으면 증명할 때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하고 딱 얘기를 해주면 모든 자체가 부정돼 버린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아요. 요거밖에 안 나와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이 모든밖에 안 나오고 고차적으로 나오질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복잡하게 내면 논리학처럼 돼 들어가서 어려워하니까 잘 안 난다.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써오면 추가로 설명하는데, 자, 모든 사람은 한국인이다. 이게 있어. 이걸 거짓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거짓이란 걸 맞추려면 어떤 사람은 한국인 아니잖아. 이 사람은 한국인 아니잖아. 우리 반은 전부 다 한국인이야. 근데 외국인이 한 명 있으면 우리 한국인 아니잖아. 그럼 이 말 자체가 틀린 거라고. 됐어요? 이 정도 하고 정리하시면 다 했죠? 수고하셨습니다.